자, 지금 조금 이 국세청이 동원그룹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5년 만에 특별 세무조사를 했다는데요. 해외 법인과의 거래 내용을 조작해서 국내 법인의 세금 납부액을 줄이는 역외 탈세를 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해외에서 수입할 때 수입하는 액수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세금을 적게 냈다. 또 수출할 때도 또 수출하는 액수를 중간에 한 바퀴 돌려서 또 조작해서 밖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빼는 이런 역외 탈세를 했다고 동원그룹에 어제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초구 동원 F&B, 원래 참치하던 회사 아니에요. 김재철 회장이라고 전남 강진 출신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룹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본사에 이 어제 회계 자료를 확보하고 4시간 현장 조사를 했고, 이 조사에 국세청의 특별 조직인, 특별 세무조사 조직인 조사사국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마누라 정경심의의 여의도 한투증권 직원 37살짜리 PB, 그 친구가 지금 한국투자증권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이 동원그룹의 일종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룹 안에 속속도는 회사죠. 그러니까 지금 한투증권의 김 직원이 검찰에 하드디스크 갖다 주고 모든 일을 자백을 하고 협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압박으로 국세청이 등장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오해를 받기 딱 좋은 타이밍이란 겁니다. 하도 지금 해서는 안 되죠. 나중에 해야죠. 그래서 2014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5년 만이라는데 지금 세무당국이 동원그룹과 해외 법인 사이에 수출입 내역, 자, 동원 같은 경우는 참치 등으로 시작해서 주로 해외 법인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가가 해외에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수출입되는 이 물건의 가격을 조작하고 돈을 빼돌렸다. 그래서 동원 F&B만 해외 법인이 22개래요. 왜? 전 세계에서 물고기 잡아왔으니까. 그래서 역외 탈세를 근절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F&B는 참치캔 만드는 회사인데 대주주는 동원 엔터프라이즈로 71.3%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원그룹은 조사 이유는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간에 지금 이 동원그룹의 손자가 그 37살짜리 김모 PB다. 한투에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났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방송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강용석을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PB 관련 허위 사실 유포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 한투증권이 입장을 내고 서초경찰서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강용석을 형사 고소했다. 강용석은 유튜버 개인 채널 인사뉴스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를 비방했다. 자, 23일 강용석의 인사뉴스에서 정경심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와주고 했던 한투증권 영등포 지점 PB 김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척이다. 그래서 김재철의 손자든지 아니면 김재철이 집안의 손자다. 직접 손자는 아니라도. 그래서 오너 일가다. 이런 이야기가 한간에 이제 이후 쫙 퍼졌어요. 저한테도 그걸 보내온 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는요. 본인이 알지 못하고 남의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를 걱정해서 도와주려고 제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보 소식통이 빠르다고 해서 저보다 빠르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 오류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잘 모르는 이야기는 저한테 제보하거나 유튜버 댓글에 남의 유튜브를 인용해서 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조국의 딸 조민이 무슨 간호학과 출신이다 고대부터 시작해서 빨간 포르쉐 몰고 다닌다. 제가 그걸 듣고 그대로 방송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현동 금계 저한테 수도 없이 왔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거 사실 아니다고 방송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방송했으면 골로 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이 정경심으로 PB로 일했던 김모가 동원찬치 김재철 회장의 손자다. 그래서 잘리지 않고 근무 중이다. 한투는 동원 정권이 인수했다. 그건 맞지요. 문 정권에서 동원 지원 많이 했다. 그건 뭐 내 잘 모르겠고. PB 대상 고객도 안 되는 정경심에게 그래서 손자가 붙었다. 가로세로 영상을 참고해보라. 우연이라고는 없다. 이런 글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하지만은 이런 말들을 제보라고 믿고 또 남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제가 발언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이야기는 좀 하시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신이 없는 남한테 들은 자기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제보를 하면요. 그건 저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행동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이가 한투 정권의 모그룹 동원그룹을 봐주는 대신 동원그룹이 한투 정권에 근무하는 회장 친족을 PB를 동원해서 정경심이 집사를 하게 했다. 이런 추측이 있었고 유튜브 방송 이후에 가짜뉴스가 SNS에 퍼져서 정권가의 찌라시가 양산됐다. 그런데 한투 정권에서는 김 PB와 오너 일가는 성이 같지만은 본이 다르다. 허위사실 유포로 법무팀을 통해 대응하겠다. 자, 고소했다는 건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정권의 편이 되고 어떻다 하더라도 고소에 들어갔을 때 사실을 그렇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런 이 부분,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만 동원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매우 문제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권에 불리한 일을 하는 동양대 총장에 대한 무슨 박사학위 문제나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해서 총장이 최근에 입을 다물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한투 정권이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데 조국 사모펀드 농락과 관련해서 김남구 부회장 한투 정권의 오너입니다. 이 사람과 친척이다. 뭐 조카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고 있고 그래서 한투 정권 내부에서도 지금 이미지가 훼손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요. 검찰은 당연히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투 정권은 올해 들어 이런저런 사건으로 세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국세청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김 PB일 거라고 예측되었던 오너 3세가 김남구 한투 정권 부회장의 아들이자 동원그룹 오너가 3세인 김동윤이라는 사람이 한투 정권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이게 이제 올해 보도가 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6이에요. 나이가 11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채 합격해서 부서에 배치받을 거다라고 7월 달에 지금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 허위사실의 이야기에 대한 한투 정권의 고소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 국세청이 동원그룹에 대해서 한투 정권의 모기업인 세무조사를 5년 만에 특별 세무조사를 했고 역의 탈세를 조사한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최고의 골로 보내겠다는. 차라리 세금 액수가 얼마 탈루됐다, 탈세했다 이거에 낫지. 역의 탈세를 했다 하면 아마 한국의 대기업들을 국세청이 작정하고 역의 탈세 조사를 하면 안 걸려들 데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 타이밍에 동원그룹에 지금 역의 탈세 조사에 착수했냐.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보내버리겠다. 계속 떠들고 있는 직원을 방치하는 한투 정권의 모회사인 동원그룹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그 직원 격리하라. 이제 입 쳐닫아라. 정언하지 마라 소리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이 지금 정치합니까?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웃기고 자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원그룹에 대한 이런 세무조사가 결국
이번 사건에서 정경심과 조국 아들 등에 대한 핵심적 정언을 해서 이번 사안에서 조국을 비롯한 일가의 범죄가 확정되도록 정언을 한 동원그룹 산하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PB 이 사람에 대한 압력, 앞으로 정언을 하지 말고 번복하고 협조하지 말라는 이런 부분으로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를 동원그룹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국세청은 피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국세청이 하려고 했다면 이번 사태가 끝나고 했어도 되고, 어차피 역에 탈세한 거는 어디 도망도 못 가, 뒤지면요. 근데 왜 이 타이밍에 하느냐는 겁니다. 국세청 정치합니까? 자, 그리고 4년간에 지금 자살이 줄어왔는데, 지금 자살이 작년에 9.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황으로 인한 지금 국민 자살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이 정부도 노력하고 해서 좀 줄어왔어요. 10만 명당 24명으로 줄어왔는데, 지금 작년에 자살 사망자가 13,670명, 2017년보다 1,207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자살자가 26.6명이 됐다는 겁니다. 자살은요, 한국에서 10대, 20대, 30대 사망률 중에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높아서 사망률 1위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40대, 50대에서는 사망률 2위입니다. 그러잖아도 인구가 부족하고 줄어드는 나라에서 2, 3, 4, 50대가 이렇게 자살을 해댔어야 되겠습니까? 인구 감소를 걱정하면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는 데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실업, 불황, 빚, 경기 침체 등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경제 지금 불황이 오래가고 있고, 지금 바닥에 있는 서민들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부터 지금 자살을 하고, 제가 자살이 속출할 거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자영업자도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을 겪으면서요, 그야말로 온 자기의 삶이 무너져버린 충격을 느낄 거고, 빈곤층 추락에 대한 두려움, 또 은행이나 금융기관 빚에 대한 독촉이요, 사람들을 지금 자살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정권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위한다면서 왜 자살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가 차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이리 자살하는데, 교통방송이라고 서울시 산하, 원래는 교통정보, 어디에 길이 막혔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런 걸 하려고 만드는 교통방송에서 지금 좌파 철밥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진행되고 있고, 김규리 영화배우가 퐁당퐁당이라고 프로를 진행하고 있고, 그 안진걸이라고 촛불 시위하는데 앞장섰던 참여연대에 있던 친구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또 교통방송에 지금 프로를 하나 맡아 있습니다. TV 민생연구소.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라는 거는, 주진우가 음악 프로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으로 정치인들이나 좌파 지식인들이 힘들 때 들었던 노래를 틀어준답니다. 참 기가 차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진행하는 교통 방송의 프로가, 외부 진행자가 하는 총 9개인데 그 중에 7개가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 김용민, 이현미, 배칠수 등이 다 하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최일구, 이수기. 자, 그래서요, 그야말로 좌파들 쪽의 치어리더들이 전부 이 교통방송에 가서 또아리를 틀고 왔는데, 이 교통방송이 2017년에는 310억, 2018년에는 316억을 서울시에서 배정을 했고, 올해는 357억을 배정을 했고, 예산이 늘어나면서 진행자 페이가 늘어났는데 김어준이 해당 진행료가 100만 원이라 해요.
그래서 MBC나 SBS 라디오의 스페셜급 진행자 해당 사회료가 60만 원 수준입니다. 참 기가 찬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세금 낸 걸 서울시가 가져다가 저 좌파들, 이 떨거지들, 치어리더들 입에 쳐넣습니다. 기가 찹니다.